이번에는 V결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델타 결선이니까 어떠한 삼상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델타 결선 한 상에 각각의 전원을 이렇게 달아볼게요. 즉, 이 각각의 이 세 개의 전원을 델타 결선에서 삼상 전력에 우리가 지금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 변압기 한 대, 즉 전원 한 대에서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원래는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전력을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이하게 이렇게 변압기 한 개가 고장이 나더라도 지금 남은 이 두 대로 이 V결선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즉, 우리가 이것이 V결선의 사용 목적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V결선은 언제 사용하냐? 이렇게 델타 결선에서 사고가 발생 시 두 대로 삼상 전력을 공급할 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부하가 증가되는 것이 예측이 될 때 그때 V결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이 델타 결선에서 한 대가 고장해서 우리가 이 V결선으로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 부분 나중에 우리가 기기 가시면 델타 결선이나 V결선의 특징으로 배우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 잘 들어주시고, 우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델타 결선과 Y 결선에 대해서 우리가 선간전압, 상전압, 선전류, 상전류에 관한 관계식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V결선에서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 부분이 선간전압 VL이라고 한다면 이 상에 걸리는 전압, 이 친구가 상전압 VP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선에 흐르는 전류를 IL, 그리고 상에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 IP라고 한다면 이 각각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VL, 즉 선간전압은 상전압에 그대로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V결선의 특징은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다. 그리고 선전류도 쭉 가는 거 봤더니 상전류에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역시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다는 이러한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전원 한 대, 이 변압기 한 대거든요. 이 변압기 한 대를 제가 P1이라고 두겠습니다. 이것도 P1이고 이 친구도 P1이 되는 것이죠. 원래 같으면 이 두 대로는 이 두 대만큼 우리가 전력을 온전하게 다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이 두 개만큼 다 못 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떨어진 상태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변압기 한 대 용량을 P1이라고 했을 때 이 V결선의 이용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변압기 두 대로 지금 삼상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두 대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밖에 못 쓴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자, 한번 표현을 해보면 변압기가 두 대밖에 없다. 즉, 이 P1이 있어요. 나는 두 개가 있지만 실제로 낼 수 있는 우리가 V결선의 출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V결선의 출력을 루트 3 P1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만큼밖에 우리가 V결선의 출력을 못 내요. 두 대가 있지만, 즉 이보다는 좀 작은 수치이죠. 이 친구를 우리가 뭐 퍼센트로 나타내게 된다면 이 P1 사라져서, 물론 교재에는 이 P1에 대해서 뭐 전압 곱하기 전류로 나타내 있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P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요, 이 값이 0.866 정도가 나와요. 즉 퍼센트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여기 곱하기 100을 했기 때문에 86.6%가 나옵니다. 즉 예를 들면 제가 변압기 한 대 용량이 100kVA 짜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V결선으로 결선에서 출력을 얻게 되면요, 얼만큼 이용할 수 있냐? 이 100 중에 우리가 86.6만큼밖에 그 변압기를 온전히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출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가긴 했는데 이 V결선의 출력도 우리가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따로 기억을 해주세요. V결선의 출력은 단독 문제로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V결선 출력을 PV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변압기 한 대에 루트 3배만큼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출력비를 알아볼 텐데
우리가 어떤 출력비냐? 우리가 사고가 나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가 나기 전에는 델타 결선이었죠. 우리가 출력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이쁘게 써보면 사고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델타 결선일 때와 V 결선일 때를 비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델타 결선일 때는 우리가 변압기가 3대였죠. 3대가 아니라 세대죠. 그래서 3P1이 되고 우리가 V 결선일 때는 출력이 루트 3만큼이 되더라. 여기서 루트 3 P1을 대입해 주시고 100을 곱해 주시면 퍼센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역시 P1, P1 약분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 계산기에서 계산해 주시면요. 0.577 정도가 나오고 우리가 바로 퍼센트니까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력비는 57.7%고 이용률은 86.6%이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구별을 잘 해서 각각 따로 잘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암기 팁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사실상 이 P1, P1은 다 약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2분의 루트 3 그리고 3분의 루트 3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용률은 이자를 따서 앞에 2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률은 86.6%이다. 그리고 출력비는 우리가 3분의 루트 3이 돼서 57.7%이다. 저는 우리가 공부할 때 저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 출력이잖아요. 출력은 이게 5잖아요. 5. 제 이름이 오은서여서 출력은 오은서다. 출력은 오은서다 해서 출력은 5를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결국에 보기에서 이 8이냐 5를 찾는 거가 거의 중점이 되기 때문에 V결선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V결선 출력 루트 3 P1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델타 결선을 Y결선으로 또는 이렇게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등가 변환하는 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공식의 유도 과정이라기보다는 이 공식을 잘 암기하고 우리가 이 실제 회로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자재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 위주로 알아볼 텐데 지금 처음은 델타 결선을 Y결선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 우선 여기서 차곡차곡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를 Y로 바꿀 때 그럼 우선 이 GA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가 작성을 해본다면 델타 결선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어진 GAB, GBC, GCA를 다 더해주세요. 즉 이 주어진 이 각각의 임피던스들 분모에 다 더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 공통적인 부분이 되고 그럼 이 분자에는 무엇이 올라가냐? 지금 GA를 구하고 있었죠? 즉 이 부분에서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연결된 이 두 친구를 곱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작성해보면 GAB 곱하기 GCA로 해주시면 돼요. 즉 공통적인 부분은 어디다? 공통적인 거는 여기 노란 색깔 부분은 다 똑같다. 그런데 여기서는 A가 있을 때는 이 A에 관련된 친구들을 다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 한번 연습 삼아서 GB를 한번 구해볼게요. GB는 똑같이 바꿀 때 우리가 여기에 분모에는 똑같이 들어가더라. GAB 플러스 GBC 더하기 GCA 이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 되고요. 그럼 이제 분자 한번 해볼까요? 분자도 B니까 여기죠. 여기. 그래 여기 있을 때는 이 친구들랑 연결된 이 B와 관련된 친구들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 두 친구를 곱해주시면 GAB 곱하기 GBC가 된다. 포인트 잡아보면 B일 때는 B와 관련된 친구들을 곱해주자. 그럼 마지막으로 GC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GC는 여기서 역시 다 더해줍니다. 그러면 GAB 더하기 GBC 더하기 GCA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GC를 구할 때, 이 친구를 구할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친구를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이때 이 친구 GC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C와 관련된 이 CA와 이 BC를 곱해주면 돼요. 즉, 이 친구를 구할 때는 이 연결된 이 두 친구를 GCA와 GBC를 곱하자. 여기서는 이쁘게 순서대로 작성해보면 GBC 곱하기 GCA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이렇게 노란 색깔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쉬우시죠?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은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지우고 이번에는 반대로 Y 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즉
우리가 회로에서 이렇게 y결선이 있을 때 이 친구를 우리의 해석하기 편하게 그때그때 어떠한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편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바꿀 때 이 GAB가 지금 이 친구인 거죠. 이 친구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건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여기다가 작성을 해볼게요. Y를 델타로 바꿀 때 우리가 GAB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조금 그림 형태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델타를 Y로 바꿀 때는 모양이 좀 주목해 주시면 이렇게 세모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쵸? 마치 델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Y결선을 델타로 바꿀 때도 우리가 이 분수 모양이 이렇게 Y결선처럼 보입니다. 즉 여기가 좀 가분수처럼 이 분자가 좀 뭐가 많은 이러한 공식이 탄생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우선 GAB 같은 경우는 이 친구죠. GAB 이 친구. 여기는 이 맞은편에 있는 이 GC를 분모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GC. 자, 여기 AB가 없는 숫자가 되는 것이죠. GC가 되는 것이고 분자는 우리가 차례대로 사이좋게 AB 곱하고 그리고 BC 곱하고 CA를 곱해서 더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 부분이 또 공통적인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GA 곱하기 GB 더하기 GB 곱하기 GC 더하기 GC 곱하기 G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분자로 완전 쏠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Y 모양처럼 이렇게 보이더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이번에는 BC 해볼게요. GBC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는 GA가 올 것 같은 거 느낌 오시나요? 여기가 문자가 없는 친구가 와야 돼요. 여기는 GA가 오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회로를 보면서 바꾸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부분이 GBC입니다, 여러분. 여기 색칠돼서 헷갈릴 수도 있어서 색칠된 부분을 지우고 여기가 GBC인데 이 친구와 연결된 친구들 말고 이 반대편에 있는 이 GA를 분모로 가져가 주시고요. 나머지는 다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GA 곱하기 GB 더하기 GB 곱하기 GC 더하기 GC 곱하기 GA 이렇게 해주시면 되더라. 여기 공통적인 부분 그리고 여기는 다른 거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GCA 보겠습니다. GCA는 분모에는 GB가 오겠죠. 즉 여기서 보게 된다면 여기가 A, B, C잖아요. 이 GCA는 여기입니다. GCA의 이 친구는 반대편 이 GB를 분모로 보내면 돼요. GB분의 다 곱한 것 GA 곱하기 GB 더하기 GB 곱하기 GC 더하기 GC 곱하기 GA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공통적인 부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쭉 정리해 주시고 제가 이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거든 간에 즉 이 부분이 다 똑같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이렇게 등가 변환을 할 수 있는 기본 공식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어떤 걸 할 거냐면 삼상평형 회로의 임피던스 등가 변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서 이러한 친구들이 다 다르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공식을 전개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상평형 회로에서는 어떻게 볼 거냐면 제가 우선 한 가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지 않고 이 각각의 공식들 한번 다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꿀 때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 옆 오른쪽에 제가 작성해 놓은 공식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하고 여기는 어차피 다 같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여기도 G, 여기도 G, 여기도 G로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Y결선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공식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 친구를 Y결선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두 개로 쪼갠 그림을 이렇게 한꺼번에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부터 할 거냐면 이 GA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Y에 이 GA에 해당되는 우리가 이 공식을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이거 적용을 해보면 우선 이 친구 다 더해야 되죠, 여러분.
GGG를 다 더합니다. G 더하기 G 더하기 G분의 우리 어떻게 했죠? 이 친구면 이 옆에 있는 친구, 이웃된 친구들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G 곱하기 G가 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3G가 됩니다. 분모는 3G. 그리고 분자는 G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약분이 되어서 G제곱은 G 하나 날라가고 G 이렇게 약분이 되죠. 따라서 3분의 G가 된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 GA나 GB나 GC를 구해도 이 과정이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해당 공식에서 이 친구들이 다 G로 바뀐 거예요. 그럼 여기도 3G분의 G제곱이 돼서 이렇게 3분의 G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G분의 G제곱이 되므로 이렇게 델타를 Y로 변환했을 때 삼상평형이라면 우리가 이 친구들이 다 같은 거죠. 따라서 이때 이 각각이 어떻게 해야 된다? 델타에서 Y로 바꿀 때 우리가 3분의 1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원래 G였는데 G였던 친구들이 바꾸니까 3분의 G가 됐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가 Y를 델타로 변환을 해볼게요. Y를 델타로 바꾸자. 그럼 여기를 A 이렇게 하고 여기를 B 좀 더 이쁘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다면 여기가 GA, 여기가 GB, 여기가 GC가 되는데 이 친구들이 다 G로 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을 아까처럼 바로 우리가 이 상태에서 델타 결선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때 이 GAB와 여기 GBC와 GCA가 어떠한 값을 가지는지 한번 알아보면 될 텐데요. 우리가 Y를 델타로 변환할 때는 우리가 여기 적혀 있는 거 참고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GAB부터 계산을 해보면 이 반대편 이 친구를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G죠 지금. G분의 얘는 사이좋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것을 더해주면 됩니다. 즉 G 곱하기 G 더하기 G 곱하기 G 더하기 G 곱하기 G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계산해 주시면요. G분의 G제곱이 몇 개 있죠 여러분? 3개 있습니다. 즉 바로 3G라고 작성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3개 있다 표현을 했고 이 상태에서 G 약분이 되므로 어떻게 되죠? 3G가 됩니다. 즉 우리가 Y결선의 각 임피던스가 이 상의 임피던스가 GG로 똑같았을 때 델타 결선으로 변환하면 어떻게 된다? 3G로 우리가 3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성해보면 이 Y 델타에서 이 친구들이 다 G로 같은 거죠. GA, GB, GC가 다 G로 같은 거예요. 따라서 역시 삼상평형시 우리가 Y를 델타 결선으로 바꾸면 3배가 되더라.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결론 부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2개를 동시에 암기하다 보면 헷갈리기 때문에 한 가지를 기준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델타를 Y결선으로 바꾸는 것을 3분의 1배가 된다. 이거 기준으로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근데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공식 잘 정리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개념 하나 남았죠. 우리가 임피던스의 결선 변환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임피던스의 결선 변환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Y 그리고 델타 결선의 등가 변환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임피던스의 결선을 변환한 이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임피던스 G를 가지고 Y 결선을 하거나 아니면 역시 똑같은 임피던스로 델타 결선을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임피던스의 결선 변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Y 델타 등가 변환은요. 여기서 적용시켜 주시면 여기서 바로 델타로 적용시켜 주시면 이 값이 3G가 되는 것이죠. 즉 3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뭐 이 델타 결선 이 입장에서 바로 Y 결선으로 변환을 할 때는 이 친구의 3분의 1배만큼의 즉 3분의 1G 즉 3분의 G만큼이 Y 결선의 각상의 임피던스가 되는 것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등가 변환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 같은 임피던스를 가지고 Y 결선, 델타 결선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차이를 알아볼 거냐?
선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전력, 즉 부하 전력이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가지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임피던스의 결선 편원이다. 즉 우리가 뭐가 동일하죠? 임피던스가 동일하고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은 부하측만 그렸는데, 즉 Y결선으로 한 부하와 델타 결선으로 한 부하만 그려뒀어요. 그러면 이 앞부분에 전원측이 있겠죠. 근데 이 전원측에서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전원측이 무슨 결선이든 간에 전원측에 의한 이 선간 전압이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델타 결선의 이 선간 전압과 Y 결선의 선간 전압이 동일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숫자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선간 전압은 제가 100 루트 3 볼트라고 하겠습니다.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100 루트 3. 그럼 Y 결선에서 우리가 우선 선전류를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떻게 가면 되냐면, 우리가 항상 선간 전압이든 선전류든 상에서 우리가 풀이를 시작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그럼 상전압을 한번 표현해 봐야겠죠. 상전압은 Y결선의 특징에 의해서 여기에서 루트 3으로 나눠 주셔야 되죠. 즉 상전압 VP는 100V가 됩니다. 즉 임피던스 양단에 우리가 100V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때 임피던스를 100ohm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크기를 100ohm이라고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ohm. 그러면 우리가 임피던스 알고 있고요. 임피던스에 걸린 상전압도 100V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상전류도 계산할 수 있겠죠. 상전류를 표현해보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이다. 그럼 상전류 IP는요, 우리가 임피던스분의 상전압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100분의 100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약분돼서 결국에는 1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친구가 1A가 되고,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선전류, 여기에 선에 흐르는 전류 IL이 있다면 Y결선에서는 선전류나 상전류나 같죠. 즉 여기서 선전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전류가 1A인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표시를 해놓을게요. 별표로. 그러면 이번에는 델타 결선에서도 선전류를 구해보고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선간전압은 우리가 100루트3인데 상전압에 그대로 걸리죠. 델타 결선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전압을 표현을 해본다면, 그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위치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즉 이 한 상에 걸리는 전압 VP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 친구는 100, 똑같이 100루트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VP는 100루트3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임피던스 알고 있고 상전압 알고 있기 때문에 상전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상전류 IP라고 한다면, 역시 IP는 우리가 임피던스분의 상전압이 되기 때문에 상전압은 우리가 100루트3인 것을 구했고 임피던스는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 약분이 돼서 루트 3 우리가 암페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전류가 루트 3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전류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는 상전류의 크기만 봤을 때 루트 3배였습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죠. 루트 3 곱하기 상전류도 루트 3이었어요. 그럼 이거 계산해 주시면 선전류가 3A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구한 것을 정리해보면 여기서는 Y결선에서는 선전류가 1A가 나왔고요. 우리가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를 다시 작성해보면 3A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다 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임피던스, 즉 같은 임피던스를 이렇게 Y결선, 델타 결선을 했을 때 이러한 뭐 지금 선간전압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선전류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지금 3배 차이가 나요. 즉 델타 결선에서 Y로 갔을 때는 우리가 3분의 1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반대로는 당연히 3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Y결선의 선전류 ILY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우리가 델타 결선의 선전류의 3분의 1배예요. 즉 델타 결선 선전류는 IL 델타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전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전력식을 작성해보면 P는
부하 전력, 우리가 유효 전력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3상이기 때문에 루트 3 곱하기 VL 성간전압 선전류 IL 그리고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하나의 전력식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Y든 델타든 두 개를 비교하는데 우리가 루트 3 숫자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둘 다 성간전압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은 임피던스로 결선을 한 부하이기 때문에 역률도 같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게 뭐죠? 이 IL이죠. 즉 우리가 이 부하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효 전력은 우리가 이 선전류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선전류가 3배가 되면 부하 전력도 3배가 되고요. 선전류가 3분의 1배가 되면 부하 전력도 3분의 1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같이 정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우리가 Y의 전력은 3분의 1배가 된다. 어떠한 것에 델타의 전력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최종식입니다. 우리는 매번 이렇게 유도한다기보다는 이 결론식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물론 제가 이렇게 지금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선전류를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임피던스에 있는 상전압까지 이 상에서 해석을 했죠.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앞으로 기출문제를 풀 때 자주 반복되는 우리가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쭉 복습을 잘 해주시고요. 우리가 최종 이 공식을 기억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면 우리가 델타를 Y로 등가 변환할 때 어떻게 됐었죠? 우리가 임피던스는 역시 3분의 1배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위에다가 등가 변환일 때라고 작성을 해봤고요. 임피던스 같은 경우도 델타를 Y로 바꿀 때 3분의 1배가 되고 우리가 이러한 조건 임피던스 결선 변환에서도 우리가 선전류는 델타 결선의 3분의 1배 그리고 Y의 전력 역시 3분의 1배가 된다는 것을 잘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고 뒤에 나와 있는 개념 확인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공식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W1, W2와 같은 전력계를 가지고 3상 전력을 측정하는 이전력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유도 과정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이전력계법 공식 위주로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여기 보시는 이 W1과 W2는 전력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유효 전력을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W1은 지금 이렇게 성간전압 VAB와 그리고 선전류 IA를 이용해서 하나의 유효 전력을 측정하게 되고요. 이 W2 같은 경우는 선간전압 VBC 그리고 여기 흐르는 선전류 IC를 이용해서 하나의 유효 전력 값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전력계법에서 우리가 유효 전력 그리고 무효 전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상 전력까지 모든 이 3상 전력들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선 유효 전력 같은 경우는 단순히 두 지식값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유효 전력이니까 단위는 와트가 되겠죠. 그럼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되냐? 무효 전력은 우리가 문자로 보통 PR을 씁니다. 이 친구는 루트 3 곱하기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시면 돼요. 네, 여기서는 편의상 W2-W1이라고 적었는데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신 다음에 루트 3을 곱해주시면 끝납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피상 전력 같은 경우는 공식이 좀 복잡하죠. 이 전력계법에 의한 피상 전력 공식은 2 루트 W1 제곱 더하기 W2 제곱 마이너스 우리가 W1 곱하기 W2가 되는데요. 이 공식이 암기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좀 길죠. 이 부분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이 피상 전력은 항상 우리가 루트 유효 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 전력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삼각형을 그렸었어요. 직각삼각형. 제가 직각삼각형 이쁘게 다시 그려보면 이 빗변이 피상 전력 PA 여기가 세타 그리고 여기가 밑변이 유효 전력 그리고 이 높이가 무효 전력이 됐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빗변이라는 친구는 루트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통하는 이러한 식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식을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고 이 해당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면 이 위의 식이 나옵니다. 즉 우리는 이 첫 번째 식, 제가 별표를 해볼게요. 이 친구와 이 친구,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세 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사실상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예를 들어 W1이 10, 그리고 W2가 20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유효전력 같은 경우는 단순히 더해주시면 되죠. 이전력계법을 이용한 이 방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전력은 더해서 30W가 되고, 우리가 무효전력 같은 경우는 루트 3,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뺍니다. 20-10, 따라서 10 루트 3이 나옵니다. 루트 3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단위를 적으면 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피상전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로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루트 우리가 30의 제곱 더하기 무효전력 10 루트 3의 제곱을 해주시면요, 이 결과가 우리가 20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이 공식을 써도 똑같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것도 한번 써보게 되면 PA는 2 여기에 10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20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요, 이 값도 역시 20 루트 3으로 같은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같기 때문이죠. 애초에 이 공식이 나온 유도 과정 자체가 이 두 친구를 여기에 대입한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푸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암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효전력, 무효전력, 그리고 이 피상전력의 이 공식을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 잠시 지울게요.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역률을 표현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역률은 어떻게 하죠? 역률은 여기서 이렇게 코사인 세타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즉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즉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구할 수 있고, 퍼센트로 나타내라고 했을 때는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으로는 이렇게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당연히 이 공식들을 대입하면 우리가 이전력계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PA 자리에 이 친구를 대입한 것 뿐이고, 역시 P 자리에 이 친구를 대입한 것 뿐이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역률을 구하라고 할 때는 어차피 이 순서대로 각각 구해서 결국에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식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력계법에서는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그리고 역률까지 이렇게 4가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